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을 피해 아들을 데리고 지하방으로 이사온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 차. 평탄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신혼생활 때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계속 말을 안 하길래 나중에는 뭐 이상한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아닙니다 이러고 끊는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사채더라고요. 도박이죠 뭐. 자, 40. 난 죽을란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 사장, 큰 거 하나 올리죠. 아 레이스 가다가 미는 게 어딨어? 처음 쳐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우리 지금 처갓집에 금방 돈 들어와. 이거 땅 팔았어. 큰 거 하나만 냅시다. 자, 큰 걸로 해갖고 큰 거 하나. 왜? 짝대기입니다. 잠깐. 저거 가지고 가야지. 아우 손가락 아니. 들어갔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냐? 장사장 사기치는 거 아니지 나한테? 아이고 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아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처음에 8천, 그 다음에 뭐 4천, 2천치 이렇게 터진 게 거의 한 3억 정도 될걸요. 10년 동안 진 도박빚만 3억. 처음에는 도박인지 몰랐죠. 그냥 주식했다고 그러길래 아유 뭐 주식해서 한 500 정도 그럴 수 있지 뭐 1000만 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가씨 때 벌어놓은 돈으로 갚았어요. 처음에 2천만 원이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데서 또 전화가 오길래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얘기하고 1,500 얘기하고 도대체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없대. 근데 또 전화가 또 와요. 조동찬에. 도박 때문에 진 빚으로 급기야 반갑지 않은 손님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아니 왜 남의 집에 이렇게 이봐요 죽이네. 조동찬이. 서방 어딨어 서방. 아 귀찮게 굴어. 잘 나는구만. 서방 어딨어? 어? 우리 돈 갚아야지. 어? 이잘 사는데 우리 밥값을 안 줘? 당신들 부잣집자로 고소할 줄 알아. 너도해. 우리 아빠. 아이고 모르겠다. 돈 내놔라. 여보. 매년 설날이 무서워요 저는. 2월달만 되면 꼭 구정 때 설날만 되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이자 독촉 전화 오고 이 사람 찾는 전화 오고 그래서 저는 2월달이 설날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제는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이제 갚으면서 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한때 친구에게 쌀까지 빌렸다는 주부. 남편이 진 빚을 갚는 것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층도 있고요. 이런 이거랑 이게 지금 갚아서 있는 건가요? 그쵸. 갚아서 제가 다 달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 이름으로만 한 것도 있고 정말 땡겨는 돈 없. 진짜 마이너스로 사채 이자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또 전화가 오는 거 모자란 거죠.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 거죠. 엄마 생활비 50만 원만 보태줘. 그렇게 해서 갖다 쓴 돈도 꽤 많아요. 그러면 엄마는 생활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생활비로 쓰는 줄 알고 주세요. 근데 나는 일단 그거 전화 오는 게 너무 지겹고 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또 내는 거죠. 김수연 주부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남편의 도박뿐만이 아니었으니
뭐 하는 거야? 뭐하는 거지? 아들 임마. 너 임마 아빠 왔는데 안 일어나고 있네. 아니라 안 나. 자는 날왜 깨우고 난리야? 아니 아빠가 좀 일어나야지. 돈 좀 갖고 와. 어? 장모님한테 전화해 돈 좀 갖고 와. 너. 당신 미쳤어? 우리 집에서 갖다 쓴 돈이 벌써 1억 2천이야. 친정이 무슨 당신 돈줄인 줄 알아? 에이, 제가 편에 시끄럽게 그러네. 아유 유세냐 유세. 어? 아유 돈 좀 썼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건다리게 뭐한 짓이야. 도마도 모자라서 술까지 먹고 맨날. 나 진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산다고. 여보, 미안하다 여보. 너랑 쳤는데 여보. 야, 야, 그래 가, 어? 야, 너랑 살 거야. 에이, 이거밖에 없다. 와. 이거 임마 아빠는 좀 조용히 하자 좀. 야. 아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애인데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도 모르고요. 변을 본 것 같은 냄새가 나길래 봤더니 변을 봤는데도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응가했는데 왜 화장실 가서 응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인해 아이에게 불안 증세가 찾아왔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부단적 위축감, 소심함, 포함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상담 받으면서도 내내 울고 그러면서 애 아빠 보고 애가 이 지경이니까 같이 좀 가서 상담 받고 하자 그랬더니 저보고 극성스럽다고 아예 가지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아이의 상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혹시나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남편. 아빠는 방에서 혼낸 적도 있고요. 짜증내고 이상한 짓 하죠. 지금은 별거 중인 부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문자만 보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셨어요? 애 때문에요. 광란이 같아도 아빠가 있는 게 애들한테는 좋다라고 부모가 두 분 다 있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참자, 애만 잘 키우자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을 거거든요. 지긋지긋해서 깨끗이 갈라서고 싶어요. 정말 양육비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연락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도박이 중독성이 강해서 지금 10년을 참아오면서 저렇게 살고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그 재현 부부님이다만 아이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저 아이도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면은 제일 상처받는 게 아이인 것 아이, 같아요. 그럼요. 그 아이 때 한번 어릴 때 상처받으면 네. 그 상처가 계속 그 치유를 잘해주지 않으면 네.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도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한 2, 3일씩 안 들어오다가 또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또 2, 3일씩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일주일, 15일 봤더니 도박을 하러 다니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몇 개월씩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억을 빚져놓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아내분이 뭐 지금 소송을 할 뭐 돈도 없다라는 저 상황 예. 정도면 그 자동으로 그 사례로 이혼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 그러니까요. 모양이죠. 예,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없고요. 네. 협의로 이혼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소장도 쓰고 변론기일에 나가고 증거도 네. 되고 증인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 주부님들께서 하기는 어려우시고 네. 그럼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니까 매번 돈이 들겠죠, 비용이. 근데 법원에는 저분은 돈이 없으니까 예. 누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런 거 없어요,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남편 치고 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무슨 친정이라도 좀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친정도 어려우시고 이러면 그냥 참고 한 해 한 해 견디시거나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소송구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구조라는 거는 법원이나 뭐 가정법률상담소,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 법률구조재단이 있어요. 네. 이런 데다가 이 주부님의 상태, 그러니까 현재 가정적으로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처한 상황. 네,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 위태롭고 위험하고 당장 이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요. 국가에서 일정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하셔서 저런 경우는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상황 같은 거 보시면 지인의 진술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폭행을 행사했다거나 하면 뭐 맞은 상태나 이런 거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빚을 졌으면 뭐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이런 것도 다 모아서 하실 수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례자를 봤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런 분처럼 네, 이혼을 네.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남편의 빚이에요. 노름을 저게 했으니까. 문제야, 저게 예, 문제. 지금 저분은 도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빚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죠. 저렇게 찾아와서 부인한테 보통 돈을 갚아라라고 이렇게 완력을 행사하고 저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채무는 개인의 채무예요. 그래서 남편이 돈 빌렸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쓰거나 뭐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같이 갚아야겠지만 저런 식의 도박을 위한 그런 채무는 같이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편의 빚까지 떠안을까봐 이혼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니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벌써 저 남자는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려보고 친구한테도 사기를 쳐보고 그래서 여기서 땡겨 쓰고 뭐 융자 받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부인을 앞세워가지고 부인 명의로 돈도 빌리고 부인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보증을 쓰고 뭐 이렇게 갖고 많이 그걸 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남편 명의로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단데 네. 그 아내 몰래 아내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서 빌린 돈은 아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 게 참작이 안 돼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도장을 가서 어디서 도장을 찍어도 실제로는 가서 찍어라라고 부인이 이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네.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만 본건은 수여한 게 아니고 네.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네. 때문에요. 뭐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좀 고소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심각하면 그리고 가능하시면 좀 인감 같은 건 아무리 부부래도 따로 관리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던데 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있는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남편이 빚이 이렇게 많으면 예, 빚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남편의 채무이고요. 분할 대상이 된 채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그 대출을 하거나 이런 거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이런 채무까지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증명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보통 일이 일단은 아니에요. 인감 도장은 무조건 따로 갖고 있어야 예, 저는 되는 것 그러셨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예. 그게 예. 남편의 빚이 그렇고요. 예.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혼 소송 중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실제로 뭐예요?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뭐 일터에 와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할 것처럼 자꾸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꽤 있거든요. 뭐 아마 뉴스에서도 조금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맞아요. 예,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면은 주로 없는 서로가 사람인데. 예, 심적으로 그러면 이걸 편하게 못하도록 어디서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에다가 적금 금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적금 금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네. 이분이 뭐 절대 안 된다. 뭐 아예 뭐 누가 막아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위반해서 접근하면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요. 그래서 소위 조금
조금 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이러던 말던 좀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좀 고소를 하시던지 경찰을 좀 부르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만약에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으면 녹취를 하던가 뭐 여기 다 해서 이게 가중 처벌이 좀 돼야 진짜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이런 걸 증거를 확보하시면 이게 소송 결과에서는 이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 이 순간 너무 위험하고 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시고 뭐 급하시면 쉼터나 이런 데로 대피도 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잡아다가 교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정폭력 그 방지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그 주부님들 대부분은 그래도 아이 아빠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우리 거죠. 감옥 가거나 이런 건 참아 인정상. 못하겠으니까 그냥 그걸 자꾸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걸 자꾸 이렇게 옆에 설득을 하는데 증거를 수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3번. 네. 그렇죠? 자, 이게 가장 이제 남편의 나중에 실종? 문제가 돼요. 지금 안 남편의 나타나고 실종. 문자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볼 수가 있어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떤 예, 뭐 근데 이제 민법에는 이혼 사유 중에 3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원래 부부는 남편은 그 결혼을 했으면 가정생활하면서 동거도 해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부양도 해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악의의 유기라고 좀 어려운 말로 악의의 유기인데 악의라는 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네. 유기는 버려둔다는 거죠. 유기해버린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소장을 보낼 때 남편 소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께서 뭐 남편의 그 재적 등본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남편 가족이나 이런 쪽으로 소장을 송달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법원 게시판에 너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뭐 이렇게 하는 공시송달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3년 후에 어느 날 나타났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죠? 네, 그러면은 나타났으니까 다시 부활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뭐 이혼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분이 나타나서 본인이 이혼된 걸 알고는 방방 2주 무효다 안에 말이에요. 네, 방방 뛰시면서 2주 안에 뭐 추한항소라고 그래서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 2주를 넘기면은 제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양육권과 양육비일 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분 만나본 후에 얘기 나눠볼게요.